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과 함께 소방법령 3를 함께 공부할 윤병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소방 승진 시험과 관련해서요. 저와 함께 소방 관련 법령이죠. 3를 함께 공부할 것인데 지금 저희하고 함께 공부할 이 소방법령 3편 쪽에서는요, 크게 두 가지 법률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위험물 안전관리법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법률로 구성되어 있는 과목이다. 이렇게 일단은 여러분들 뭐 다 알고 계신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소방법령 3는 뭐 모든 계급에 다 있는 건 아니고요. 장이죠. 소방장 승진시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방령 승진시험 쪽에 이제 과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들도 다 공부를 이제 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시험 과목으로서의 이 소방법령은, 이론을 공부하는 곳이 아니에요. 100% 실정법을 공부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실제 현직 실무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께서 동법률들 또는 시행령까지를 포함해서예요. 에 규정되어 있는 법률 규정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제 실무를 잘 처리하실 수 있는지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서 시험 과목으로 넣어놓은 것이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저하고 함께 공부하실 때에도 끊임없이, 물론 제가 강조를 계속 드리겠습니다만, 이론적인 내용들을 우리는 배제한다. 뭐 법률 자체도 또 성질상, 이론이 들어가 있는, 예를 들면 뭐 민법이나 형법 같은 법률은 절대 아니죠. 굉장히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법률이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논점도 우리가 학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험과 관련해서는, 특히나 이제 실정법의 내용을 물어보는, 이런 법령 과목은, 뭐 열심히 우리가 출제 논점을 좀 파악해서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출제 경향이죠. 출제 경향을 파악해서 이걸 반복해서 읽으시는 것이 최고예요. 물론 주관식 시험이 아니라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외울 필요는 없지만 저희가 지문에 나왔을 때 골라낼 수 있을 만큼 숙지하시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공부할 때 가지셔야 될 마음가짐은, 일단은 공부 범위를 좀 이렇게 줄이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압축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압축된 내용들을 논점에 맞춰서 압축된 내용들을 이렇게 반복해서 읽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객관식 시험은 다 그렇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출제하시는 분들이 뭐 우리만큼 열정적이진 않잖아요. 수험생들만큼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를 좀 약간 편의주의적으로 문제를 내세요. 그래서 중요도에 따라서 물론 굉장히 매회 출제가 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만 보통은 이제 중요도와 상관없이 객관식 시험으로 출제하기 쉬운 문제들은 문제화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뭐 대표적으로 보자면 뭐 권한자라든가 또는 뭐 숫자가 들어가는 지문이라든가 내용 같은 것들은 뭐 중요도와 상관없이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도 역시 제일 중요한 내용들을 좀 이렇게 뽑아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할 때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쪽에서의 공부 학습에 중점은 어디다 두어야 되느냐 하면, 객관식 시험을 대비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객관식 시험에 대비하는 공부 요령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는 개념입니다, 개념. 또는 정의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할 법률들이 다 이제 실정 법령이다 보니까 주로는 이제 목적 조항이 모든 법의 1조에 보통 들어갑니다. 이 법을 제정한 목적은 뭐다, 뭐 이런 것들을 먼저 공부를 좀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보통 2조 이하에서 동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은 이런 뜻이다.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은 학자들 너희들 해석하지 마라. 이건 입법적으로 이미 이렇게 딱 개념 정의한 거다. 이런 입법적 정의에 관한 규정이 나와요. 그게 이제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목적 조항은 이거는 뭐 이 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또는 이 법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주지만,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 바로 이 개념이에요. 개념. 정의, 규정. 특히 이제 용어 정의가 굉장히 중요하죠. 용어 정의.
특히 이 용어 정의는 법률에서 규정한 것뿐만 아니라 시행령이나 또는 별표를 통해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반드시 여러분들 시험 대비로 보셔야 될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내용들이 뭐가 있냐면 비교를 하는 거죠.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거나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이제 객관식에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 거니까 우리가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 권한자가 누구냐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권한. 뭐 주체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업무와 관련했을 때 이 업무의 주체가 누구냐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권한자라든가 또는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업무 집행과 관련되어서 책임자가 누구냐 하는 거 이런 거. 그래서 권한자라든가 책임자라든가 또는 허가권자, 승인권자가 누구냐 하는 거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제 통틀어서 이제 우리가 권한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권한이나 주체를 바꿔치기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우리가 반드시 출제 포인트로 좀 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물론 객관식에서 논점이 몇 가지가 있긴 합니다만 이런 내용들과 관련해서요. 우리들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저하고 함께 공부할 때는 절대로 이제 책이 깨끗해서는 안 돼요. 책에다가 반드시 표시를 합니다. 책에다가 표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공부하면서 끊임없이 앞으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 거지만 우리가 시험을 보는 거 특히 이제 객관식 시험의 경우에는요. 일단 여러분들이 좀 선별을 하셔야 돼요. 분량을 좀 선별을 하셔야 되는데 공부할 논점을 일단은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출제가 되는 조문들이 있을 것이고요. 출제가 되지 않는 조문이 있겠죠. 이거 먼저 나누셔야 돼요. 물론 이것을 절대적이지는 않죠. 우리가 출제위원이 아니니까. 그러나 법을 공부한 사람들이라면 또는 뭐 출제를 의도하실 때는 반드시 나오는 문제들이 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우리가 뭐 어떤 객관식이든 마찬가지예요. 100점 맞을 수 있는 공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되죠. 아주 지엽적이고 100점 안 주려고 하는 문제들까지 맞추려고 하다 보면 공부량이 너무 늘어나서 나중에 정리가 안 되는 경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반드시 언제 시험을 보더라도 출제가 될 수밖에 없는 논점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출제되는 조문과 출제되지 않는 조문을 미리 좀 선별을 할 거예요. 그리고 출제되는 조문들도 정답 지문이 되는 조문들이 좀 있고요. 들러리 지문이 되는 조문들이 좀 있잖아요. 들러리 지문들. 이런 거 우리가 나눌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중 뭐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출제가 되면 분명히 1, 2, 3, 4가 나올 거 아니야. 지문이 사지선다가 자, ABC대로 나오기도 하고, 뭐, 가나다라도 나오기도 하고 하는데, 자, 뭐, 사지선다가 어쨌거나 이렇게 나오면, 틀린 것을 골라라 그러면 뭐예요? 이렇게 쭉 이렇게 쓰면 정답이 만일에 4번이라고 한다면, 이 세 개의 지문은 다 맞는 지문인 거죠. 이거는 우리 교과서에 그대로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놨을 거예요. 법조문 그대로니까. 그리고 요거는 분명히 틀린 지문을 만들려면, 법조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뭔가를, 키워드를 바꿔치기 했을 거 아니에요. 키워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키워드를 바꿔치기 해서 틀린 지문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그것까지는 여러분들 우리가 좀 확인할 거예요. 확인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이 정답 지문 우리가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될 것은 요 지문이에요. 그리고 요 지문이 정답 지문이 될 때는 주로 뭐다? 이 조문 중에서 이 내용을 바꿔치기 할 거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로 이때 키워드가 주로 들어가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개념이라든가 권한 주체라든가 또는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숫자 이런 거 숫자 들어가는 거는 뭐 영원한 객관식에서의 정답 지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 뭐 이게 30m다 이렇게 돼 있으면 여러분들 이거 제가 20m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거를 20m로 바꿔치기 하면 틀린 지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숫자라든가 또는 권한자라든가 이런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를 하세요. 그래서 이 조문 자체는 여러분들 여기다 이렇게 표시해서 반드시 읽어봐야 될 조문. 그리고 이 조문에서 정답 지문이 될 때는 이 단어를 바꿔치기 할 거다. 이거는 여러분들 뭐 형광펜으로 체크를 하신다든가 해서 반드시 흔적을 좀 남겨놓으셔야 돼요. 책에다 표시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읽을 조문과 읽지 않아도 되는 조문들을 구별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시험 막판 되면 마지막 시간에는 여러분들 다른 거 이렇게 막 자세하게 볼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손때가 묻었던 과목들의 책을 펼치고는 제목 읽고
조문 읽으면서 조문의 제목들 읽으면서 키워드만 보시는 거예요. 키워드만. 이러고 다다닥 보시면서 넘어가야지 속독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남들 1회독 할 때 여러분들은 2회독, 3회독, 4회독을 할 수 있으면 이거는 객관식 시험에서는 뭐 좋은 점수를 맞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저하고 같이 공부하는 시간에 외우려고 그러시면 안 되고 외우는 건 시험 막판에 외우시는 거고요. 지금은 부지런히 책에다가 흔적을 남기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흔적을. 반드시 책에다가 제가 강조드리는 것은 표시를 한다. 그래서 저하고 같이 수업을 하실 때도 여러분들은 제 소리를 들으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시선은 책에 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항상 손에는 펜이 들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연필로 밑줄 쭉 그면서 보시고 제가 동그라미 치라고 강조드리는 부분은 동그라미 쳐놨다가 나중에 혼자 복습하실 때는 이제 형광펜으로 체크를 하신다든가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쳐서 반드시 요 키워드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해서 양을 줄이면 돼요. 그러면 분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읽으셔서 암기하시는 거예요. 도저히 마지막까지도 암기가 안 된다 하는 내용들은 여러분들 뭐 별도의 뭐 암기 노트 같은 데다 적으셔서 그 조문들을 하나씩 적으셔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반복해서 읽으시고 수험장 가기 직전까지 확인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객관식 시험 문제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100점을 맞기는 어렵습니다. 뭐 틀리라고 내는 문제들을 출제하니까. 그러나 사실은 원하시는 점수 이상의 점수를 얻기가 굉장히 용이한 문제 시험입니다. 주관식 시험과 달라서. 그래서 반드시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요령들이 좀 필요하니까 저하고 같이 공부할 때도 제가 끊임없이 법 조문들을 같이 읽으시면서 강조드리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다가는 계속 체크를 하세요. 그러면 나중에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조문이더라도 이 조문들이 정답 지문이 될지 들러리 지문이 될지 감이 이렇게 싹 와요. 감이. 그렇게 공부를 좀 반복해서 해주십사 하는 말씀 드려요. 그래서 반드시 책에다가 흔적을 남기는 공부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저하고 함께 공부해야 될 과목이죠. 소방법령 3편에서는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험물 안전관리법하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인데 둘 다 아주 굉장히 기술적인 법률이긴 하지만 외워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이 있죠. 그리고 출제가 좀 몰려서 나오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같이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시간에는 먼저 앞부분에 나와 있으니까요. 위험물 안전관리법부터 먼저 볼 건데 이 위험물 안전관리법은 말 그대로예요.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제사항들을 또는 기준사항들을 이제 규정한 법률이잖아요. 그래서 위험물을 어떻게 저장하고 취급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운반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관한 규제 법률입니다. 그리고 위험물은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굉장히 위험하니까. 그래서 우리 법에서 일단은 위험물의 안전관리와 관련해서는 위험물의 개념을 먼저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어떤 것들이 위험물이냐, 위험물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 다음에 이 구분된 각각의 위험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장하라고 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취급은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그 다음에 이런 위험물들을 운반할 때는 또 어떤 점에 유의하라고 법이 규정하고 있는지를 각각의 경우들을 이게 쭉 좀 여러분들이 좀 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물에 대한 얘기들, 특히 이제 지정수량 개념 같은 거, 그래서 위험물의 종류나 지정수량의 경우는 뭐 우리가 많이 외워야 되겠지만 그 외에도 이제 위험물의 시설에 관한 것들, 그래서 위험물 시설의 뭐 설치라든가 설치된 위험물 시설물 위험 시설물의 이제 변경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에 관한 각종의 규제 사항들이 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위험물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해서도 법이 규정을 좀 많이 해놓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안전관리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위험물 시설이라든가 또는 뭐 탱크 같은 경우죠. 이런 것들에 대한 각종의 정기 점검이나 정기 검사에 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이 좀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공부했다시피 위험물의 저장 취급뿐만 아니라 위험물의 운반에 관해서도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험물의 운반이나 운송의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법률적 또는 법령의 규정들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면 동법상에서 각각 각종의 이제 감독, 그 다음에 조치, 명령에 관한 규정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어떤 조치, 명령들을 어떤 경우에 취할 수 있는지 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이 어떤 건지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보칙 가면 이제 자질구레한 내용들, 그래서 뭐 안전 교육에 관한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불이익 처분할 때에는 미리 불이익 처분을 받을 당사자들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좀 부여해야 되니까 청문 절차에 관한 내용들, 뭐 이런 것도 좀
규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동법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어떤 벌칙들이 있는지, 그래서 형벌 규정으로서의 뭐 징역 또는 벌금 또는 행정처분으로서의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쭉 규정해 놓고 있는 일반적인 법 조문의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차근차근히 우리 교재가 아주 법조문들을 관련되는 시행령이라든가 또는 별표 같은 내용들, 관련된 내용들을 아주 편지를 잘 해놓고 있으시기 때문에 이 교재대로 차근차근히 목차와 그 다음에 출제되는 내용들 함께 정리를 좀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책에다가 일단 정리를 잘 하시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의 책으로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손때를 묻히시고 표시를 하고 기재를 하고 흔적을 남기셔서 이 책이 나중에는 여러분들의 책이 되어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저희 교재로 곧바로 이제 들어오셔도 될 것 같은데 파트 1 총칙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칙. 자, 어차피 뭐 이건 법령의 내용을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법 이론적인 건 없어요. 그래서 차근차근히 눈으로 좀 익히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파트 1 총칙 파트에서는요, 크게 총 6절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1절 서설부터 저희 교재에 나와 있죠. 그래서 제1절이 서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2절이 각종 위헌물에 대한 규제의 방식에 관한 내용들을 좀 규정해 놨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어 정의에 관한 규정들이 이제 제3절에서 자세하게 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법의 적용 제외에 관한 내용들이 4절에 있고, 그 다음에 위헌물의 저장 취급이라든가 또는 제조소 등의 위치, 구조, 설비의 기준에 대한 내용들이 각각 5절과 6절에서 규정하고 있죠. 저희 책에 서술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 이것들을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총칙으로 봅니다. 그래서 위헌물 시설의 설치 변경으로 들어가기 전에 총칙 규정들을 먼저 이렇게 쭉 정리해야 되는데, 이쪽에서도 이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출제 포인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 그 서설 들어가기 전에 저희 교재 단원별 수험 대책 나와 있는데 이거 살짝 째려보세요. 어차피 뭐 이쪽 파트에서 제일 출제가 중요한 내용이고 공부를 여러분들이 많이 하셔야 될 내용이 바로 이거니까요. 그래서 위헌물의 종류별 성질, 그 다음에 지정 수량, 뭐 정확하게 좀 암기할 수 있으면 눈에 익혀놓으셔야 된다는 얘기 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헌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 그에 따른 저장소의 구분, 이런 것들은 객관식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 내용이에요. 그 정도는 좀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헌물의 종류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위헌물에 대한 지정 수량, 이것도 눈에 반드시 정리를 해서 익혀 놓으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1절 서설을 보도록 할게요. 뭐 가볍게 읽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요. 그래서 재정 목적 1조에 나와 있는 재정 목적부터 쓱 볼 건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위헌물 안전관리법이잖아요. 그래서 위헌물 안전관리법이 있고, 그 다음 위헌물 안전관리법 시행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위헌물 안전관리법 시행 규칙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3종 1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법률과 시행령과 시행 규칙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저희 교재상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이 시스템을 이렇게 보시면 우리 쪽은 좀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시행 규칙까지도 봐야 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처럼 본체적으로 보면 위헌물 안전관리법이라고 하는 법률이에요. 이게 위헌물에 대한 안전관리법이죠. 법인데 이 법이 사실은 이게 법률인 거죠. 법률. 그죠? 위헌물 안전관리 법률이에요. 그리고는 여러분들 위헌물 안전관리법 시행령이 있죠. 위헌물 안전관리법 시행령이 있는 거예요. 시행령. 그리고 위헌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효력의 순서로 보자면 이렇게 효력의 순서로 보자면 피라미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피라미드 구조를. 그래서 물론 이 법률 위에는 이제 여러분들 헌법이 있는 거죠. 헌법이 이렇게 있겠죠. 우리나라 법 단계설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때 위헌물 안전관리 법률은 이걸 어디서 제정합니까? 의회에서 제정하잖아요. 그 다음에 시행령은 요건 여러분들 시행령의 형태로 되어 있는 요것은 대통령이 제정합니다.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대통령이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지금 현재 이제 보통 시행령이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행규칙인데 이거는 이제 보통은 부령이죠. 부령. 그죠? 그래서 저희 교재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행정부령으로 돼 있을 거예요. 행정안전부령이죠, 지금은. 그래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정하는 것이죠. 장관이. 그래서 행안부라고 그러죠. 우리 행안부. 그래서 대통령이 제정하는 것이 시행령이고 행안부의 부령 장관이 규정하는 게 이제 제정하는 게 시행규칙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법률에서는 전체적인 테두리만 이렇게 개괄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이 안에 메꿔야 될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들은 보통은 시행령이나 또는 시행규칙 여기다 이렇게 위임을 하고 있어요. 위임을 해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들은 주로 여기 규정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법률에서 그 근거 규정, 이게 그 근거를 보통은 이렇게 규정을 많이 해놓으니까 근거를 규정해놓고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전부 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여기서 우리는 공부할 거다. 구체적 내용은 됐죠? 그래서 근거는 법률에서 그죠?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우리는 주로 이제 시행령일 건데, 이런 내용까지를 다 같이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 세 개가 하나 시스템으로 묶여서 3족 1세트로 우리는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근간은 법률이고, 시행령까지는 우리가 좀 꼼꼼하게 좀 보셔야 될 겁니다. 시행규칙도 관련되는 내용들을 좀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별표에다가 밀어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 그 별표까지도 필요하면 우리는 또 봐야 되는 거죠. 자, 이게 우리의 시험 범위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 교재에서도 제정 목적을 위험물 안전관리법, 그다음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각각 다 포함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위험물 안전관리법만 보시면 됩니다. 제정 목적은 자, 각각 1조에서 보통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목적 조항을. 자, 양가로 1번 위험물 안전관리법의 제정 목적을 보세요. 이 법은 위험물의 저장, 취급,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제 직접적으로는 이런 걸 규정해 놓고 있다는 거야. 그럼 왜 이런 걸 규정해 놓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규정함으로써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동법의 제정 목적은 직접적으로는 위험물의 저장, 취급, 운반, 그 다음에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해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됐죠? 그리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조금 더 실현시키기 위해서 시행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행령은 이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들, 그 다음에 그 위임한 사항들의 시행과 관련돼서 좀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겠죠. 그 정도 선에서 일단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고에 나와 있는 기타 법령의 제정 목적이 나오죠. 그래서 뭐 소방공무원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소방기본법, 그 다음에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거 우리가 나중에 이 법 끝나고 나면 이제 공부할 거죠. 이런 법의 제정 목적들을 참고에다가 넣어놓으셨는데 이건 넣어놓으신 이유가 있는 거죠. 뭐냐면 다음 중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대한 위험물 안전관리법의 제정 목적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나오거나 또는 쭉 설명을 하면서 이러이러한 것이 위험물 안전관리법의 제정 목적이다 할 때 바꿔치기라는 거예요. 다른 법의 제정 목적을. 네, 그러면 틀린 지문입니다. 그래서 뭐 소방기본법이라든가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목적을 슬쩍 바꿔치기해서 마치 위험물 안전관리법의 제정 목적인 것처럼 설명하면 틀린 지문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기 위해서 보는 것이니까 크게 어렵지 않겠고요. 됐죠? 그래서 섞어놓으면 골라낼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이 좀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험물 안전관리법의 제정 목적 그러면 직접적으로는 위험물의 저장, 취급 및 운반, 그 다음에 안전관리의 사항 규정, 그 다음에 위험물로 인한 위해 방지, 공공의 안전 확보, 요 정도가 짧게 들어가는 어구로 들어가는 제정 목적일 거고 이 속에다가 소방공무원법이나 소방기본법이나 이런 법에 규정되어 있는 목적 내용 하나를 슬쩍 끼워 집어넣으면 골라내시면 돼요.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거기 동그라미 큰 2번에 헌법의 구체화법이다 이런 얘기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헌법상의 기본 정신이 법률로서 구체화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헌법 규정을 구체화시킨 법률이냐, 위험물 안전관리법이 라고 보자면, 자, 헌법의 구체화법의 내용 보세요. 위험물로 인한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자, 헌법 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해석상 인정되는 생명권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 헌법 23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에 대한 보장 규정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호해야 될 국가적 의무가 있죠. 그래서 그 의무를 구체화시킨 법이다 이거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호해야만 국가의 국민에 대한 기본권 보장 의무 이런 것들을 실현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을 실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헌법상으로 이런 여러 가지 규정의 구체화 또는 실현시키기 위한 법률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세 줄 있죠. 아울러 헌법 34조 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규정에 따라서 위험물의 저장, 운반, 취급 이런 것들에 대한 철저한 국가적 규제가 따라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들을 통과라는 위험물에 대한 안전관리 이것들을 하여야 할 국가적 의무가 발생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국가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입법이 만들어지고 그 법률에 따라서 규제를 하는 것이 바로 위험물 안전관리법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해야 할 위험물 안전관리법이 나오게 된 배경, 근거가 어딨냐를 쭉 써놓고 있죠. 가볍게 읽으세요. 그 다음 목적 규정의 기능이 있어요. 이것도 가볍게 좀 읽어두세요. 아하 이런 거구나 하는 것만 우리가 해서 논리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 선에서 이제 추상적으로 쑥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제2절에 연역이 나오죠. 위험물 안전관리법은 어떤 연역적 단계, 발전 단계를 거쳐서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고 있느냐 하는 건데, 그래서 연역과 구성, 위험물에 대한 규제 방식이 있는데, 연역적으로 봤더니 여러분들 쭉 보시면, 자, 위험물 안전관리법은 쭉 보시면 다른 법들에 규정되어 있던 각각의 내용들 중에서 위험물의 취급, 운반, 그죠? 그 다음에 그 외에 위험물에 대한 안전관리 내용들만 쫙 모아서 2003년도에 처음으로 제정이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개정을 거쳐서 그죠? 오늘날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성 전체 위험물 안전관리법은 7장 39개의 조문과 8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도를 보시면 되겠고, 그거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 공부할 내용들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넘겨보시면 전반적인 위험물 안전관리법의 법조문의 체계가 있죠. 그래서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 총칙에 1조부터 5조까지의 조문들이 들어가 있고요. 제6조부터 13조까지 위험물의 설치 및 변경에 관한 내용들이 2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 제3장 위험물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해서 14조부터 19조까지의 법 조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4장에서 위험물의 운반, 그래서 20조와 21조 조문이 들어가 있고요. 5장 이하에서 감독, 조치 명령에 관한 규정들이 22조 이하에서 쭉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제6장 보칙에 각각의 28조부터 32조까지 안전교육, 청문, 그다음에 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들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벌칙 규정이 이제 33조 이하에서 39조까지 형벌과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들을 규정해 놓고 있는 7장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씩 법조문들을 각계격파시켜 나가야 될 내용들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항상 요 내용은 여러분들 복사를 하든지 해서 우리가 이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공부할 때는 항상 좌표로 옆에 놓으시고 세부적으로 우리가 계속 세부적인 내용을 공부할 때 지금 이게 위험물 안전관리법 전체 내용 중에서 어디 정도에 해당하는 내용이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확인해 가시면서 공부하시면 굉장히 머릿속에 정리가 잘 될 거예요. 자, 그 위험물 안전관리법의 성격을 보니까 여러분들 이건 좀 살짝 읽어주셔야죠. 우리가 공부해야 될 위험물 안전관리법은요.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해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자, 위험물의 저장, 취급,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는 전형적인 소방행정법의 내용이다. 그래서 원래 소방법령 자체가 이게 행정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법 중에서의 구체적인 내용인데 이 법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위험물 안전관리법 자체가 아주 일반적인 소방행정법의 하나의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위험물에 대한 규제 방식의 모습인데요. 눈으로 한 번만 읽으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저와 같이 공부할 때 한 번 읽으시면 체크까지는 안 해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혼자 공부하시고 시험 공부 막판에 막 몰아서 하실 때는 이제 이런 내용들은 과감하게 목차만 읽고 그냥 스스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자, 이 법에 있어서 위험물에 대한 규제 방식은 위험물이라는 물적 위험성을 띤 물질에 대한 물적 통제 주안점을 두고 이에 대한 위험물 안전관리자 등의 사람에 의한 통제가 부수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위험물에 대한 규제 방식으로서 우리는 위험물에 대한 물적 통제를 기본으로 해서 여기에 인적 통제가 감히 부수되어 있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행정체계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뭐 보실 수 있으면 한번 슬쩍슬쩍 보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그 위험물 안전관리법의 행정책이 있는데 이게 좀 좋은 얘기들이 좀 있긴 해요. 뭐가 있냐면 그 그림에서 인적 통제 밑에서 보시면 거기 보시면 이제 뭐 지정 수량 입구 있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외워야 될 내용들이 너무 미시적이고 세부적인 내용들이다 보니까 나중에 우리가 이제 자꾸 나무들을 보다 보면 전체적인 숲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가서 쫙 공부한 내용들이 어디에 위치하는 내용인지를 몰라서 실제로 객관식 시험 볼 때 굉장히 헷갈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항상 좌표를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마치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파일들을 정리할 때 폴더 정리하듯이 차근차근히 단계적으로 가지면 굉장히 기억이 출력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이에요. 가지치기 하듯이 나무에서 가지가 뻗어나가듯. 그래서 지정수량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앞으로 계속 공부할 내용. 그래서 지정수량 이상인 경우와 미만인 경우가 있죠. 그래서 지정수량 이상인 경우도 거기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이제 물적, 인적 그 다음에 행정관청 이렇게 나눠서 물적 규제 통제 쪽을 봤더니 제조소 등이 있어서요. 제조소 등에서 이제 시설, 장소, 운반, 저장, 취급량 등으로 나눠서 이제 통계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인적 통제 쪽으로 갔더니 위험물 안전 관리자, 그 다음에 자체 소방대 조직 뭐 이런 것들에 관한 내용들이 있고요. 행정관청과 관련해서는 이제 각종의 허가라든가 또는 제외되는 내용들, 관리 감독에 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이 우리 교재로 보자면 여러분들 법상으로는 제5장 22조 이하에서 있는데 각종의 감독 조치 명령들에 관한 거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지금부터 우리는 하나씩 차근차근히 보게 될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위험물 안전관리법상의 이제 물적 통제로서의 뭐 제조소 등에 대해서 특히 이제 시설이나 장소 운반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제조소라든가 취급소라든가 또는 저장소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들을 끊임없이 세부적인 내용들을 막 볼 겁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이게 우리가 공부하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전체 행정체계 중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내용들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계속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표도 좌표 삼아서 내비게이션처럼 항상 염두에 두시고 보셔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조의 용어 정의 규정부터 이제 차근차근히 들어가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제3절 용어 정의라는 목차가 있죠. 위험물 안전관리법상의 용어에 대한 정의예요. 2조입니다. 원래 법 조문상으로는 법조문 2조의 얘기인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내용이에요. 자, 동법에서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사용하는 위험물의 개념은 도대체 뭐냐 이거죠. 이거 해석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입법적 정의를 딱 내려버린 거예요. 동법에서 사용하는 위험물이라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위험물 동그라미 1번 위험물이라면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인화성 또는 발화성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전관리법 법률 2조에서 제일 먼저 용어 정의한 거니까 1항일 거예요 분명히. 그죠? 1항이죠? 1항의 1호인데 자, 보세요. 위험물이에요. 동법에서 사용하는 위험물. 이게 제일 중요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법률의 이름 자체가 위험물 안전관리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개념이 위험물이 뭐냐 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안전관리를 규율하는 거 아니에요. 위험물에 대한 안전관리 사항들을 규율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위험물이 뭐냐를 공부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법에서 사용하는 위험물이 뭐냐라고 할 때 법은 대략적인 것만 제가 규정을 해놓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인화성, 그 다음에 발화성이 성질을 갖는 거죠. 성질을 갖는 건데 여기까지만 써놨어요. 법률에서는 인화성 또는 발화성이 있는 것으로서 물질로서 어떤 것들이냐 모든 건 아니고 구체적인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에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이렇게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험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질상으로 보면 인화성이 있는 인화성 또는 발화성의 성질을 갖는 물품이거든요. 근데 모든 것들이 다는 아니고 이 중에서 이 수없이 많으니까 이런 것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물품이 기본적으로는 동법 위험물 안전관리법상의 안전관리의 대상이 되는 위험물인지 아닌지를 보기 위해서는 기본적이고 개략적으로는 인화성이나 발화성이 있는 성질이 있는 것인지를 봐야 되겠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들어가면 그런 것들로서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물품에 해당하는지를 봐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령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것만이니까. 그러니까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라면 그것이 설사 인화성 또는 발화성 있는 물질이더라도 동법상의 위험물에는 해당되지 않아. 일반적인 위험물일 수는 있죠. 그러나 동법상의 안전관리의 대상으로서의 위험물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위험물 안전관리법상의 안전관리의 대상으로서의 위험물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대통령령이 정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죠. 이거는 이제 아주 세부적인 내용들이 규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국회의회의 동의 없이 쉽게 좀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부 다 시행령에다 규정하고 있는 거죠. 대통령령으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됐죠? 그래서 조금 더 성질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항은 째려만 보세요. 위험물이라 함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물질들 중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또는 적절하게 다루지 않으면 그 위험성이 확대되어서 공공의 안전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위해를 줄 수 있는 물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알겠죠?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것만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설사 발화성이 있거나 인화성이 있는 물질이더라도 동법상의 위험물은 아니라 이거죠. 이해하시죠? 무슨 뜻인지?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대통령령을 봐야죠. 대통령령을. 그래서 대통령령이 바로 뭐야? 시행령이죠. 그게 동그라미 3번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동그라미 3번. 이게 이제 시행령이에요. 그러면 대통령령에 갔더니 뭐라고 됐느냐?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얘기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란 뭘 얘기하느냐? 자,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이죠. 그래서 대통령령을 봤더니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그래서 별표 1의 품명란에 규정된 물품으로서 별표 1의 구분에 따라 위험물의 성질란에서 정하는 특성을 가진 것으로서 제1류부터 6류까지 구분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실제로 위험물의 종류는 시행령 별표 1에서 딱 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요걸 봤더니 어떻다는 거예요? 위험물이 1류부터 6류까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1류 위험물이 있고 제1종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1류 위험물이 있고, 그래서 위험물의 종류별 특성 있잖아요. 그거는 여러분들 별표 하고 싶은 만큼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제2류, 3류, 4류, 5류, 6류 있죠. 이것들을 여러분들은 이제 다 보셔야 돼. 그래서 이거는 연결하는 문제도 나올 수 있고요.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밑에 있는 예제처럼 다음 중 나왔죠. 위험물의 종류 중 자연 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은 몇 류냐? 이렇게 물어보는 쉬운 문제도 있지만 다음 중 위험물의 종류와 내용이 옳게 연결되지 않은 거 해놓고서 서로 연결 쭉 하는데 이 중에서 4개를 뽑아서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 바꿔치기 하겠죠. 그것도 골라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인류 위험물이 뭡니까? 제 인류 위험물이 산화성 고체죠. 산화성 고체. 이건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이건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 2류 위험물이 봤더니 가연성 고체죠. 됐고요. 그 다음에 3류 위험물이 자연 발화성 물질이에요. 자연 발화성 물질. 또는 금수성 물질이죠. 금수성 물질. 예. 이거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4류를 봤더니 여러분들 인화성 액체죠. 인화성 액체. 그 다음에 5류 위험물이 자기 반응성 물질이에요. 자기 반응성 물질. 그 다음에 6류 위험물이 산화성 액체죠. 됐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 각각의 경우를 바꿔치기 할 때 이 중에서 4개를 뽑아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위험물의 종류와 내용으로 옳게 묶인 거 해놓고서 4개를 쫙 뽑았는데 예를 들면 여기까지 다 맞았는데 4류 위험물 해놓고 대시해놓고 뭐야? 자기 반응성 물질 또는 뭐 산화성 액체 이런 걸 집어넣으면 이거 골라내 주셔야 된다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어떻게 외웁니까? 이거는 단순 무식하게 우리가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각각의 1류, 2, 3, 4, 5, 6과 여기 나와 있는 머리 글자를 따서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반복해서 읽으시는 수밖에 없어. 반복해서. 그래서 일산고. 그죠? 왜냐하면 산화성은 산화성 고체가 있고 산화성 액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일산고, 2가, 3자, 4인, 5자. 5자예요. 5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외울 때 농담 삼아 외우면 1, 2, 3, 4, 5 할 때 번호 숫자 우리 할 때죠. 그래서 이건 고자라고 외워도 돼요. 5자, 고자 이제. 그래서 고자, 육산액 외우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외우셔야 돼.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절대 안 헷갈리고 객관식에서 골라낼 수 있어요. 그래서 1상고, 2가 3자. 그죠? 4인 고자, 육산액. 됐어요?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1상고, 2가 3자. 그죠? 2가 3자. 4인 5자. 또는 4인 고자, 육산액. 무조건 외우세요. 무조건. 이거 여러분들 틀리시면 큰일 납니다. 이런 문제를 틀리시면 이게 어떤 유형으로 나오든지 여러분들 다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예제처럼 이걸 물어봐요. 이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물질은 몇 류냐? 이런 문제도 있고 다음 중 제4류 위험물은 어떤 거냐? 골라라.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은 인화성 액체를 골라주셔야 돼. 그러니까 그때는 여러분들 4인을 외웠다면 인자 들어가는 건 이거밖에 없잖아요. 골라낼 수 있단 말이에요. 제1류 위험률 그러면 일산고, 아싸, 산고, 산화성 고체. 이렇게 골라주셔야 돼요. 이거 어떻게 그렇게 외워요? 그냥 이해하면 되지. 이해할 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해할 걸 외우려고 그러고 외워야 될 걸 이해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다 틀려요. 그래서 이해할 건 철저하게 이해하지만 우리 같은 이런 법령들은 무조건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머리 글자 따서 이건 외운다. 그러면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3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것은 하면 이렇게 3자에서 자연 발화성 물질 또는 금수성 물질 찾아낼 수 있을 것이고 제일 어려운 문제는 위험물의 종류와 내용을 연결하는 문제야. 연결하는 문제에서 바꿔치기 해서 여러분들이 만일에 4류 위험물 그래놓고서 자기 반응성 물질 그러면 뭐예요? 4자? 고자인데? 5류가 자기 반응성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틀렸다고 골라낼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이거는 뭐 제가 강조를 드렸어요. 반드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외우셔야 될 내용이에요. 자,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위험물의 종류 머리 글자 따서라도 반드시 외우시고 암기 노트에다가도 이건 딱 따로 별도로 좀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게 달달달 외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여러분들 좀 포스트잇 있죠? 포스트잇이 좀 큰 포스트잇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이렇게 수첩 반만하게 생긴 그런 데다가 이걸 하나의 논점씩 해서 딱딱딱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정리했다가요.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노트에다 이렇게 붙여놓으시면 돼요. 노트에다가. 그래서 노트 한 권에다가 이런 포스트잇을 노트 한 권에다가요. 한 장,
2장 정도 이렇게 딱딱딱 붙여줍니다. 몇 페이지마다. 그럼 나중에 수험장 갈 때는 이 노트만 딱 가져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포스트잇에다가 정리해서 뭐 책상에 집안의 책상 위에다가 붙여놓든가 화장실 벽에다 붙여놓든가 집에서 이렇게 해서 막 보시다가 눈에 익혀서 시험장 가기 전에는 여러분들 번호를 부셨을 거 아닙니까? 이제 1, 뭐 2, 순서대로 공부하면서. 그러면 이거를 다 띄어서 여러분들이 하얀 노트 한 권 있잖아요. 노트에다 이렇게 한 페이지에 2개씩 딱딱딱딱 붙여서 페이지마다.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와서 수험장에서도 마지막까지 쫙 외우시면 되는 거지. 그러면 수험장에 들어가서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일단은 위험물의 개념, 용어 정의 중에서 제일 중요한 위험물의 종류별 또는 종류와 그 특성, 내용 이거 우리가 정리했고요. 지정수량이 이게 이제 우리가 만만치가 않아요. 이것만 공부하는데도 우리가 한참 걸릴 건데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우리가 지정수량이란 도대체 뭔지 지정수량의 용어 정의부터 시작해서 함께 이제 공부를 쭉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